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잠실여고 2학년 문학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수업 안내 영상을 이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잠실여고 이제 1학년 내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겨울방학 때 잠실여고 학생들이 좀 방학 때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신 수업에 대한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2학년 문학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실여고 자체는 이제 뭐 작년에 고3 수강생도 있고 해서 잠실여고 학생들은 그동안 꾸준히 수업은 이제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만 드리면, 저는 2017년부터 잠실 지역에서 이제 국어 수업을 진행해 왔고, 로고스 학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잠실여고 2학년 문학 내신 관련해서 이제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 주안점으로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수업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저의 입시 성과는 어땠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잠실여고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 안내를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2학년 내신은 교과서 범위에 충실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사고 문학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되면 배우게 될 텐데,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이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그리고 교과서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을 보면 이제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와 그리고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가 혼합된 형태로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어요.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내신 문제는 암기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제 골고루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상위권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시험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중위권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기 같은 걸 제시한 다음에 보기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은 상위권들은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중위권은 그 보기를 해석의 준거로 삼아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에게는 조금 시험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부터 문학 수업은 이제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안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2학년 내신은 1학년 때에 비해 과목별 시간 분배가 특히나 좀 중요해집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는 과목 수 자체도 많지 않고 난이도 자체도 어렵진 않다 보니까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탐구 과목도 좀 늘어나고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의 중요도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국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가 조금 시험을 이제 잘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에 대한 꼼꼼한 자세만 갖추고 있어도,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꼼꼼한 자세만 갖추고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시험 자체가 상위권에게는 아주 어려운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잔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풀이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는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야 될 텐데, 저의 수업은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수업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먼저 이제 수업 때 이제 작품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신 기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보통 자습서 주석 수준의 해설만 하고 이제 진도 위주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학생들이 일단 수업 때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작품과 처음 보는 작품을 엮어서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 게 물론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빈출되는 작품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이제 신경을 좀 쓰는 편이고, 설령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행동 강령을 수업 시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두 번째,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나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놨는데, 저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루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루틴은 수업 시작할 때 보통 학생들에게 안내가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어를 일주일에 3일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시험 범위를 10회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복습을 하거나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클리닉 때 제공을 하는데, 클리닉을 이제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클리닉은 단순히 문제 풀고 검사 맞는 시간은 아니고, 매주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학생 스스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납득한 뒤 귀가하는 걸 목표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학원에 비해 클리닉 시간이 조금 긴 편이에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내신 기간 때 클리닉을 3시간 내외,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나면 3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하는 편이고, 학생에 따라 많게는 4시간까지 클리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 조금 빡세게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보다 어떤 면에서는 클리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클리닉에 공을 들인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저희의 이제 수업은 첫 번째,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단순한 자습서 해설이 아닌 학생들이 작품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걸 목표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역시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끝내고 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잠실여고야 이번에 처음 2학년으로 이제 내신이 열렸지만, 보통 이제 1, 2학년 내신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왔을 때 그 결과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아무래도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많이 다닌다고 알려진 곳,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걸 알아보신 다음에 보통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학년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러보고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 중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을 보고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수업은 보통 2학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수업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게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제 수업이 인정받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입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전체 1등급자의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제 수강생에서 꾸준히 나와왔던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까지 이제 확대를 조금 하면 전체 수강생의 누적 30에서 40% 정도까지가 1 또는 2등급을 받아왔고요.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 이제 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1학기 6등급에서 2학기 2등급까지 끌어올린 학생, 그리고 1학기 7등급에서 2학기 3등급으로 끌어올린 학생 등 상위권뿐만 아니라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역시도 높은 향상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국어 내신이 4등급권에서 이제 머물고 있던 학생이 이제 제가 지도하는 방향에 이제 맞춰서 부지런히 따라왔을 때 2학년 때는 2등급, 조금 더 잘한 학생들은 1등급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수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3년부터 로고스 학원에서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23년 대비 24년 수강 인원이 174%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수업의 퀄리티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이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올해 대입 실적을 제가 간단히 기입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조금 잘 간 편이라서 이제 메디컬도 이제 3명 정도 갔고 서울대 4명, 뭐 연대, 고려대 이렇게 갔거든요. 참고로 이제 잠실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고3 이제 2명 정도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수능에서 한 명은 이제 95점. 으로 1등급을 받고 한 명은 93점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93점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모의고사 이제 6월 모평 볼 때까지만 해도 국어가 이제 5등급 나왔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95점 받은 수능에서 95점 받은 학생, 잠실여고 학생이 요 이화여대 이 학생은 근데 수시로 일단 합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학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실여고 학생들은 내신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꾸준히 수업을 좀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좀 좋은 기억도 있고, 왜냐하면 잠실여고 수강생들이 열심히 해 왔고, 그리고 저랑 수업을 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잠실여고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올해 내신 역시도 조금 힘을 내서 부지런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요거 수강 후기는 뭐 사실 그 리플렛에는 좀 더 상세하게 들어있는데 최근에 이제 받은 결과 2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문자 받은 건데 이제 이 학생이 서울대 수리과학부 합격한 이후에 저에게 문자를 이제 보내주었어요. 이 학생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국어가 3등급권이었던 학생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리과학부 진학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도 많고 되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점 과목이다 보니까 불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내신도 1등급권까지 올라오고 모의고사도 2, 3등급에서 최종적으로는 1등급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사실 수시에서 카이스트 합격을 하긴 했었는데 학생이 최종 목표가 서울대다 보니까 정시까지 지망을 했고 수능에서 사실 이제 수리과학부 이제 수능 점수만으로는 최초합을 하기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신 성적 이제 끌어올린 게 어느 정도 빛을 발해서 이제 수리과학부 최초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마찬가지로 고1 때부터 고3 종강할 때까지 같이 수업을 해왔는데 사실 이 학생은 국어가 많이 약점이라서 고3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산모 4등급이 나왔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수능까지 꾸준히 같이 수업을 진행해서 결국 수능에서는 98점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고3 처음에는 대치동에 있는 이제 그 유명 선생님의 수업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이제 수업을 듣다가 현강을 듣다가 몇 달 다니더니만 이제 거기는 끊고 이후에는 이제 제 수업만 들으면서 수능까지 이제 치르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조금 국어 성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함께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이 고맙게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대치동에서 들었던 수업보다 그동안 저에게 배웠던 게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잠실에서도 대치동 못지않은 양질의 수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학생들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수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